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바로 삼형엠텍, 코스닥 상장사죠. 05454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분석 리포트부터 재무 데이터, 또 최신 뉴스까지 다양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이 삼형엠텍이라는 기업이 과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지 그 가능성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뭐 전일 주가 움직임이나 그 배경, 관련 소식들, 그리고 재무 상태, 시장 상황, 업황 전망, 또 경쟁력까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뭐랄까, 조선업 회복이라는 큰 흐름에 더해서 원자력, 플랜트 같은 다양한 분야와도 연결고리가 있어서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강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삼형엠텍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어볼까요? 1997년에 삼성중공업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뿌리가 꽤 깊은 산업소재 전문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업 영역을 보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플랜트 기자재가 매출의 약 한 3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구조재, 이게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 선박 엔진 쪽이 크군요. 네. 그리고 교량 같은 구조물 구조재가 약 20%, 그리고 풍력 기자재가 약 1% 정도입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건 핵심 제품의 그 시장 지배력입니다. 시장 지배력이요? 네. 예를 들어 선박용 대형 디젤 엔진에 꼭 필요한 부품인 MBS, 그러니까 메인 베어링 서포트는 전 세계 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58%요? 와, 네, 그리고 광산 플랜트에서 필수적인 팔레트카라는 장비는 무려 7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75%?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특정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거의 독점적인 지위인데 이게 근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객사 입장에선 좀 대체재를 찾으려 하거나 가격을 깎으려는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은 분명히 강력한 경쟁 우위지만 동시에 그 수수의 주요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 위험 요인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독점적 지위가 삼형엠텍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 사업 외에 새롭게 좀 힘을 싣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훑어보니까 원자력, 중국, 그리고 풍력,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원전 분야에서는 관련 펌프나 밸브 부품 생산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아, 원전 부품 쪽이요? 네. 그리고 중국 쪽은 현지에 있는 자회사 DST, 대련 삼형 두산 금속 제품 유한공사인데요. 여기를 통해 중국 조선업 호황의 수혜를 좀 노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풍력 발전 분야는 정부 정책 지원과 맞물려서 특히 해상 풍력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해상 풍력이요? 네, 신안, 울산, 제주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고요. 이런 신사업들이 기존의 강력한 캐시카우 사업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가 좀 관건입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그럼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지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죠.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56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7.6% 정도 줄었는데 근데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28.7%나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9억 원으로 무려 160%나 급증했네요. 네,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늘어난 건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허, 원가 관리라든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연간 실적도 좋았어요. 매출 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 늘었고 영업이익은 103억 원으로 71.7%나 증가했고요. 와, 많이 늘었네요. 네, 그래서 2025년 전체 예상 실적도 매출 1,125억, 영업이익 125억,
당기순이익 98억 원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제 안정적인 편인가요? 네, 재무 구조를 보면요. 자료 기준 시가총액이 약 1,196억 원 수준이었고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베타 값은 0.86으로 나왔습니다. 0.86이요? 네, 이건 이제 시장 전체의 움직임보다 주가 변동성이 약간 낮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약 37.1%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2024년 순이익 이게 한 60억 원이었는데 이 증가폭이 영업이익 증가폭에 비해 좀 작았던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왜 그런 거죠? 이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의 평가 가치가 하락하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금융자산 평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가 구조는 개선했지만 뭐 판관비 증가라든지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일부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재무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약 12배 수준이라는데 이게 동종 업계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청취자님께서는 이 저평가 매력이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PER 12배면 정말 싼 걸까요? 아쉽게도 제공된 자료에는 PBR이나 ROE 같은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는 명확히 나와 있진 않네요. 네, PER 12배라는 수치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업종 평균이나 현재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회복이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죠. 그렇죠. PER이라는 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12배라는 건 현재 주가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최근 주가 상승을 반영한 PER을 약 21.7배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아, 21.7배요.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PER 값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PER 값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군요. 그럼 단순히 PER 숫자만 보고 저평가다 아니다 판단하긴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평가 여부는 단순히 PER이라는 숫자 하나만 볼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가진 구체적인 성장성 전망, 또 수익성 추이, 속해 있는 산업 내에서의 경쟁 환경,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네. 특히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 기준의 저평가 매력이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좀 희석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 주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 전에 주주 구성부터 잠깐 보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12% 정도, 자사주가 약 7%, 외국인 지분은 한 4.4% 수준이네요. 네. 최근 삼명엠텍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장 이슈는 뭐였을까요? 역시 그 증권사 리포트인가요? 네. 단연 2025년 9월 4일에 나온 KB증권 리포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 리포트. 네. 조선 원전 광산 플랜트 기자재로 최강의 삼각편대 구성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제목과 함께 당시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하네요. 그렇죠. 이 리포트에서는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시했죠.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분야 수혜와 조선업 부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잠수함 사업까지요. 네. 사실 8월부터 하반기 광산 플랜트와 선박 엔진 부문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중국 자회사 DSD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했죠. 9월 4일 하루 만에 주가가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당시 11,500원대 언급이 있었는데 이걸 갈아치웠으니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 기준 전일 종가는 9,200원으로 보합 마감했지만 최근 1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58%, 1년 수익률은 플러스 109%가 넘습니다. 52주 최저가가 3,620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다른 자료에서는 최근 주가를 11,240원,
52주 최고가는 14,030원까지 보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정말 핫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강력하게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KB증권 리포트 발간이 기폭제가 되었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중국 자회사 모멘텀,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대형 수주 기대감 등이 모두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뜨거운 기대감들이 앞으로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다면 삼형엠텍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말고 또 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기술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고품질의 주강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내진 구조물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아, 내진 기술이요? 네,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는 추세 속에서 이 기술은 더욱 부각될 수 있죠. 또한 꾸준히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경영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업 외에 방산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도 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삼형엠텍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전망하시나요?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주시죠. 그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글로벌 조선업 회복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주력 제품인 MBS 등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HD현대 중공업 같은 핵심 고객사에 거의 전량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거의 전량 납품이군요. 네. 둘째는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 가능성입니다. 당장은 매출 기여도가 낮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셋째는 중국 자회사 DSD를 통한 중국 시장 공략 강화와 풍력 발전 기자재 같은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네. 특히 중국 조선업 호황이 DSD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성공적으로 맞물린다면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망하듯이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망이 상당히 밝은데요. 그래서인지 제공된 자료 중 하나에서는 아예 매수, 바이 의견을 내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당 자료에서 제시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강조했던 독점적인 시장 지위, MBS 58%, 팔레트카 75%. 네. 둘째, 마스카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조선업 회복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 예상. 셋째, PER 12배 수진. 이건 자료 분석 시점 기준인데요. 어쨌든 동종업체 대비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 넷째, 조선 원전 광산 플랜트로 이어지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를 근거로 매수 전략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를 1차 매수 기회로 보고 자료 작성 시점의 주가 구간인 9,200원에서 9,500원 사이를 2차 매수 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도 있었나요? 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12,000원에서 13,000원, 중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내다봤고 손절매 가격은 7,800원으로 설정했네요. 위험 관리를 위해서 분할 매수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8,500원에서 9,200원 구간에서 전체 투자금의 40%를, 9,200원에서 만원 구간에서 35%를, 만원 이상 구간에서 나머지 25%를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물론 이 모든 것은 해당 자료의 분석과 제안일 뿐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청취자님 본인의 판단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의 밝은 면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삼명엠텍 투자 시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위험인데요. 조선업 경기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역시 그게 크군요. 네.
만약 조선업황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다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중국 자회사 DSD의 실적 변동성과 중국 시장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적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셋째, 철강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자재 가격 중요하죠. 넷째, 앞서 잠깐 언급했던 소수 대기업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나 한화엔진 같은 소수 고객사의 구매 정책이 바뀌거나 단가를 낮추려는 압력이 커지면 실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의존도 문제. 네. 다섯째,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점 그 자체입니다. 이는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신호이며 앞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 급등 부담이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삼형 엠텍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선박 엔진 부품 같은 특정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조선업 회복과 더불어 원전, 풍력 같은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이네요. 네. 과거 PER 기준으로는 저평가 매력도 분명 있었고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성장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선업황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소수의 대기업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인 약점, 그리고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랄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삼형엠텍이 가진 독보적인 시장 지위와 유망해 보이는 성장 잠재력, 그리고 과거 시점 기준 매력적이었던 밸류에이션에 더 큰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기 어려운 산업 사이클의 변동성, 높은 고객 의존도라는 구조적 리스크, 그리고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적인 부담감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청취자님 각자의 깊은 고민과 분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